은평구의회가 산책이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이른바 플로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원 발언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부터는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보름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 날씨와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가구에 지원되는 보증금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반지하와 고시원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할 때 최대 8천만 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지원하던 보증금 대출 한도를 8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와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5천만 원이었던 대출 한도를 8천만 원까지 3천만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5천만 원까지 무이자가 적용되며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에서 1.8%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최장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까지 줍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은평구의회가 이렇게 쓰레기를 담으면서 달리는 이른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네, 관련 조례를 발의한 정병호 은평구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얘기를 했지만 플로깅, 쓰담 달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용어가 낯설긴 합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 그걸 플로깅이라는데 우리한테 플로깅이라는 게 참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다니시면서 그리고 저희 동을 얘기해도 되나? 네. 불광청 주변에 굉장히 많이 각 단체에서나 개인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접목해서 제가 플로깅 조례를 발의하면은 더 쉽게 갈 수 있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쉽게 예상은 잘 안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들도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저 지정 장소나 각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그거를 하시면 동주민센터 이제 지원을 하시면 단체나 개인 모두에게 이제는 집게 또 쓰레기 봉투, 장갑 등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참가하면은 학생들은 봉사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조금 더 예산이 준비가 된다면 간식까지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제 무엇보다 홍보가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구청에서 하는 일들을 보통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저 PR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은평구 증산동에 사시는 분이 이미 이 플로깅에 대해서 벌써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전화를 하고 왔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했고 그리고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4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했고 25개 자치구 중에 서울시 의원님이 한번 발의를 하셨고 제가 은평구 의회에서 9월 달에 플로깅 조례를 발의를 하였습니다. 네. 네. 또 최근에 앵봉산 등산로의 악취 관련해서 수문 덮개 설치에 좀 앞장서시는 등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평소에 네네. 이렇게 환경 분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우리 지역의 환경과 관련해서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앵봉산 등산로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이제 4번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덮개를.
그래서 저감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 장치를 틀었을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틀지 않았을 땐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니까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감 장치를 틀고 그 이후에는 이 덮개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이제 4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그 환경에 대한 탄소 제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모임이 있어서 탄소 줄이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2050에서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조례 모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이슈잖아요. 네네네. 탄소 중립까지 나아가는 길, 바로 내 집 앞 그리고 우리 동네에 치우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의회 정병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태풍들이 한반도를 대부분 비껴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일이 적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는데요. 네, 그런데 10월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지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10개.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 8월 10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했던 6호 태풍 카눈뿐입니다. 태풍 카눈 이후 7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중국과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 사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에는 3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상륙 태풍 피해 중 4번째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만 14명이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은 10월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발생 수를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1개 정도였고 10월엔 0.2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륙 쪽에서 선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 동쪽에서 꺾어지거나 이제 이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여서 10월 이후 태풍 걱정이 줄어들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남부 권역에 가을 장마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 11월 중순 수도권에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10월 초반까지는 태풍과 비 소식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은평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이 잇따랐습니다. 은평구 대조동은 지난 22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를 찾아 1.3kg 모시 송편을 전달했습니다. 신사 일동에서는 송편과 김, 마스크와 장바구니 꾸러미를 포장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고 응암 3동에서는 송편과 한과 미역과 과일 등을 꾸러미로 만들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꾸러미를 받은 한 어르신은 벌써부터 추석 분위기가 난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천구가 추석 연휴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합니다. 양천구는 간편식품과 과일, 다과 등으로 구성한 명절 도시락을 27일까지 지역 아동 70명에게 배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 840명에게 명절 도시락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등 2만 세대 이상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공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구역에 공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희 의원은 인접한 정비구역을 통합해 용적률을 적용하는 일명 블록 개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록 개발이란 재건축 조합 부지를 통합 조정해 용적률을 몰아주고 일부 공간의 초고층 건축물을, 나머지 구역에는 대규모 공원과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새로운 재건축 재개발 방식인데요. 황 의원은 블록 개발을 통해 모든 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고 이주하면서 겪는 안전과 교통, 전세 대란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역 소매를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귀농을 준비하고 있지만 모르는 게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귀농과 귀여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해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마을에 대한 분위기와 또 일하는 방식 등을 미리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확 시기를 맞은 당진의 한 배농가. 익지 않은 배는 놔두고 잘 익은 배는 바구니에 옮겨 담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시골 언니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입니다. 충남 당진과 충북 옥천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귀농을 꿈꾸는 만 39세 이하 청년 여성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에서는 12명이 11일간 농사와 지역에서의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농촌 생활을 하며 수확 방법 등을 배웁니다. 농부님들 만나는 것도 좋고 같이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여성분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너무 잘 왔다고 생각해요. 지자체도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2021년부터 농촌마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숙소를 제공받으며 최대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하며 농사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촌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서 굉장히 생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2021년부터 2년간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귀농을 결정한 참가자는 3명에 달합니다. 그중 직접 체험형 귀농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박향주 씨는 글과 말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직접 배우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농부를 직접 만나고 농산물을 맛보고 이러면서 이 농촌을 바라보니까 그 가치가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그냥 내 재능이든 아니면 진짜 농사에 관련된 거든 경험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당진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귀농인의 집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은 만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참가한 사람에게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관심을 다하겠습니다. 귀농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귀농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체험형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월 최대 10만 원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며 경증 장애인은 월 5만 원, 중증 장애인은 본인과 보호자 1명까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장애인이 먼저 요금을 지불하고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한 달 뒤에 환급받게 됩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버스 요금 지원은 9만 3천여 명이 환급 요청을 해 19억 5천만 원의 첫 환급액이 지불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음과 쓰레기 등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공유 숙박 사이트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을 모객하는 공동주택 등인데요.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해 숙박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